내 블로그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 압니다. 저도 그래요. 진짜 만나면 개쳐버리고 싶은데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저는 애초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저는 이 방법을 택하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로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은 블로그를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겪는 문제죠. 내 블로그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블로거들이 겪는 현상은 아니고 보통 이제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뭐 300만 원 그 이상 버시는 분들이라면 겪는 문제입니다. 이게 월 10만 원, 20만 원 정도 버는 블로거들은 사람들이 안 따라해요, 사실. 근데 이제 월 5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넘어가는 블로거들은 이 블로그가 어느 정도 돈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블로그의 키워드와 구조를 다 따라하거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제 블로그를 따라하는 사람이 되게 많고 지금도 여전히 제 블로그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제 수강생분들도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는 게 내 블로그를 아예 따라하는 놈이 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실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다. 왜? 일단 여러분들 키워드, 글 구조,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저작권이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키워드는 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키워드를 발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금 키워드인 거야. 그래서 이 키워드를 내가 뭐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어, 이 글 하나로. 근데 어떤 놈이 내 블로그를 알게 되어가지고 이 A라는 키워드, 황금 키워드로 이제 한 달에 300만 원 벌던 거를 얘도 또 알게 돼서 글을 쓴 거야. 그러면 내가 파이가 좀 줄어들겠죠. 내가 1등이 아니라면 2등으로 됐거나 그러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빡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키워드가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내 소유가 아닌 거잖아. 내가 창작한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내가 찾게 된 거고 그게 이제 황금 키워드였던 거고. 그래서 이걸로 내가 뭔가 고소를 한다 뭐 한다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글 구조 같은 경우는 너무 90% 이상 비슷하면 네이버 고객센터나 막 이런 데 연락해가지고 그 글을 날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안 해봤는데. 근데 이것도 입증하기가 어렵죠. 왜? AI가 나왔으니까. 제가 만든 AI 글쓰기나 제미나이, 챗GPT한테 따라하려는 그 블로그 글 내용 복사한 다음에 통으로 붙여놓고 야 이거 30대 남성으로 말 바꿔서 치환해줘 하면 이거 어떻게 잡아? 그쵸? 그래서 이 글 구조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남은 게 이미지인데 이미지 같은 경우도 진짜 입증하기가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운영하는 블로그예요. 게임 하는 블로그고 내가 내 캐릭터에 있는 거를 캡처를 해가지고 이미지를 이제 블로그에 올렸어. 근데 누군가가 어떤 멍청한 놈이 그 이미지까지 똑같이 쓴 거야. 이런 경우에 특정이 되죠. 왜냐면 그 이미지에 내 캐릭터 닉네임이 있으니까 이거 내가 만든 이미지다 라고 해서 이거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진짜 드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걸로 인해서 뭐 고소를 한다거나 뭐 난타전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제 마음가짐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진입장벽을 올려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누군가가 봤을 때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진입장벽이 낮은 거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까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이라는 키워드 있죠. 이 키워드로 웹문서 1등 여기 노출이 된다고 칠게요. 이걸로 얘가 하루에 1000만 원을 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들 이거 따라할 수 있어요? 이 네이버 신용대출이라는 키워드 이거 1등이야. 이거 1등 먹으면 1000만 원 된대. 그럼 2등이면 한 800만 원, 700만 원 벌 거 아니야. 이거 따라할 수 있어요? 못 따라해. 왜? 이거는 이 키워드가 돈이 된다는 거는 블로그 하는 사람이 다 알아. 근데 문제는 이걸로 상위 노출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경쟁 강도가 엄청 낮아. 이거는 누구나 써도 노출이 될 것 같아. 근데 얘로 월 500을 벌어. 이걸 내가 알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써야죠. 그럼 어떻게 해? 뺏기지.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진입장벽이 낮다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진입장벽을 높이냐면, 지금 방금 전에 이거 뺏기는 사람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황금 키워드여서 그래요. 황금 키워드. 그쵸? 이건 진입장벽도 낮고 누구나 도전해서 노출이 가능한 이런 것들을 황금 키워드라고 얘기하는데, 황금 키워드의 용어가 되게 포괄적입니다. 신용대출이라는 키워드를 썼을 때 상위 노출이 되는 블로거는 이 신용대출도 황금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블로거들한테는. 근데 이제 보통은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 블로그스팟 운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신규 사이트고 사이트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황금 키워드가 아닌 거고, 보통 일반적으로 황금 키워드는 이런 거죠. 그죠? 그럼 내가 이제 황금 키워드로만 꿀 빨았던 진입장벽이 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넥스트 스텝을 잡냐면, 황금 키워드여도 어느 정도 체급이 있는 키워드, 그러니까 신용대출까지는 아닌데 이 키워드를 썼을 때 아무나 노출은 안 돼. 외부입을 잡아가지고 노출을 시키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먹을 수 있는 키워드야. 이런 식으로 진입장벽을 좀 올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생지원금 3차 이거요, 이거 누구나 돈 되는 거 알죠, 이 키워드. 근데 문제는
여기 노출시킬 수 있냐 이거예요. 네이버 카페 상위 노출 이거 많이 하죠. 이거 애드센스 쟁이들이라면 정말 많이 하는 거죠. 상생 페이백 신청 이거 노출되면 누구나 돈 벌 수 있는 거고 엄청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이거 누구나 알아. 이거 블로그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들어가 볼게요. 조회수 317 이틀 전에 자 얘 이렇게 썼어요. 써가지고 상생 페이백 신청 조회수 1200이죠. 자 이거 들어가면은 당연히 워드프레스겠죠. 안 봐도 그냥 비디오죠. 이거 누가 봐도 돈 되는 키워드고 돈이 많이 되는 키워드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따라할 수 있어요? 여기 노출시킬 수 있어요? 대부분 못한단 말이야. 대부분. 왜? 이거 노출시키려면 내가 최저가 블로그를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네이버 카페 상위 노출 로직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서 얘처럼 외부입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건데 이거는 당장 눈에 봤을 때 돈이 되는 걸 알아도 못 따라하잖아요. 왜? 진입장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키워드는 네이버 카페 상위 노출로만 벌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최저가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늘려가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 그러면은 상생 페이백 신청이라는 키워드가 누구나 블로그를 하면 돈 되는 걸 알지만 쉽게 도전을 못 하는 거죠. 왜? 노출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우리가 하는 이 블로그 일이요 되게 진입장벽이 낮은 일이에요. 낮은 일이다 보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벌려면 결국에는 진입장벽을 내가 차근차근씩 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차근차근씩. 나만의 외부입 수처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내가 최저가 블로그를 갖고 있다든지 보통은 이런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황금 키워드,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70%에서 80% 보통은 이렇게 진입장벽이 높은 거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블로거들은 키워드가 70%에서 80%를 차지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결론은 내 블로그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쾌하고 막 진짜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 압니다. 저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제 거 사이트명까지 똑같이 해서 따라하는 얘가 있거든요. 어쩌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진입장벽이 낮은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외부의 출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얘보다 글을 더 많이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의 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얘도 똑같이 제가 뭐 외부의 출처 늘린 것도 따라하고 글을 더 많이 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입장벽을 조금씩 올려가거나 아니면 키워드를 좀 많이 쪼개거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전문적인 주제 하나를 운영하는 이유가 여기서도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칠게요. A 블로그 운영하는데 얘는 잡블로그야. 그러니까 얘는 뭐 대출, 금융, 보험, 그러니까 돈 되는 키워드는 다 쓰는 그냥 잡탕이에요. 잡탕. 근데 어떤 얘가 우리의 A 블로그가 돈이 된다는 걸 알아냈어. 얘가 한 월 1000만 원 정도 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 블로그 따라하는 것도요. 이 블로그가 얼마 버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엄청난 천지 차이거든요. 이게 엄청 차이가 나요. 근데 이 블로그가 봤을 때 이거 따라하는 얘가 이 블로그가 월 10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아. 뭐 누군가한테 들었거나 자기가 블로그 좀 어느 정도 해보니까 우리도 딱 보이잖아요. 이 블로그가 얼마 정도 벌지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이 블로그가 어느 정도 버는지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이 생긴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그 친구가 따라했어. 이 A 블로그, 우리 블로그를. 이거 잡블로그잖아요. 잡탕이잖아. 다 따라한다고 이거. 여기 있는 거 돈 되는 거 다 쏙쏙 빼먹는다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B 블로그로 운영을 해. 이거 월 한 300만 원 정도 벌어. 하나의 주제를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금융이야. 어떤 애가 이 블로그가 돈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따라하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이 금융 카테고리의 꿀통, 그러니까 황금 키워드만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A 블로그로 운영을 했다면 이런 모든 키워드들을 경쟁자한테 다 뺏기는데 B 블로그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하나의 주제만 정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딱 이거밖에 안 뺏기는 거지. 그래가지고 B 블로그, C 블로그, 뭐 D 블로그 이런 식으로 블로그를 계속 쪼개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진짜 고수들은. 이해가 되셨죠? 이것까지 다 따라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걸 다 따라하는 것도 따라하는 건데 내가 운영하는 이 블로그를 다 찾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진입장벽을 높이는 거죠. 결국에 이것도 내 블로그를 카테고리를 나눠서 하나의 전문적인 주제로만 운영하는 것도 진입장벽을 올리는 일이다. 이해가 되셨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준체 2 블로그를 진짜 몇 천 개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글을 썼었는데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준체 2 블로그가 보통 1,500원에서 3,000원 계정 하나당, 비실명 하나당.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냥 제가 이제 네이버 회원가입하는 로직을 알아내가지고 010 인증 무해가지고 가입해가지고 만들어 썼었는데 저는 이제 준체 2 블로그를요 3,000개를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준체 2 블로그를 한 개만 썼습니다. 키워드 한 개에 그 블로그 하나 이런 식으로. 이거 안 쓰는 거야. 얘는 이걸로 끝인 거야. 얘는 이걸로 끝. 그러니까 이게 비효율적인 거 알아요.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준체의 블로그로 이거 한 개로 난이도가 낮은 황금 키워드들 10개, 20개 쓸 수 있어. 나도 알아. 아는데 난 내 키워드 뺏기는 게 싫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한 개에 한 개 키워드. 이러니까 이제 한 개 키워드 이거를 누가 황금 키워드인 거 알아낸 거야. 근데 걔는 이거밖에 몰라. 왜? 이 블로그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돈 되는 키워드를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 다 들어가서 이거 다 본다고. 다 뺏을 수 있단 말이야. 그쵸? 내 지수가 얘랑 맞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저는 애초에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럼 이거를 제가 이렇게 3,000개를 해봐. 그러니까 한 개에 한 개 키워드 3,000개. 이러면 제 작업 속도는 당연히 느려지죠. 느려지는데 여기서 핵심은 키워드를 덜 뺏겨. 그래서 제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직도 저는 이 방법을 택하기도 해요. 외부에 잡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장점이 있어요. 키워드 뺏기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또 하나는 이 블로그가 날아갔을 때 그 한 개의 글만 날아가는 거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바구니에다가 사과를 다 담는 거랑 바구니 여러 개의 사과를 담는 거랑 완전 다르잖아요. 여기서는 내가 하나로 썩으면 다 썩는 거야. 근데 바구니 하나당 사과를 하나씩 담으면은 사과 하나 썩으면 그 바구니만 버리면 돼. 이해가 되셨죠? 다 같이 안 썩는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좀 작업이 비효율적이어도 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옛날에 외부에 잡을 때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따라하는 사람은 분명히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화낼 필요가 없다. 왜? 사실 우리도 누군가를 따라하거든. 근데 그게 나만 아니면 돼. 이거인 거지. 내가 막상 겪으면 짜증나는 건 맞지. 근데 어떻게 우리도 누군가를 따라하는데 우리도 보면은 월 500만 원 정도 버는 블로그 봤을 때 얘 따라야 되겠다. 얘 키워드 다 들어가가지고 내 블로그랑 비교하면서 내가 안 썼던 것들에서 이거 노출될 것 같네. 이거 쓰고 막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진입장벽을 높여야 된다.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항상 말하는 게 블로그 공개는 가족한테도 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제가 운영했던 블로그들을 한두 개씩 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전 강사잖아요. 블로그 강사. 저는 강의를 판매하는 강사다 보니까 신뢰를 주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를 공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의를 판매하니까 공개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공개할 이유가 없어요. 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공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이해가 되셨죠? 이거 공개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A, B, C, D, 뭐 E, F, G 이렇게 전문적인 블로그를 각각 한 개씩 운영한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거 키워드 덜 뺏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해결 방법이 또 있어. 그러니까 얘를 싹 다 털어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제가 이제 강의에서 이거 보신 분들이 좀 많이 극찬하긴 했었는데 고수들은 이렇게 사이트 벤치마킹 합니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조금 다룰 줄 알면은 이렇게 해도 블로그를 다 뺏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 아무튼 간에 이것도 해결 방법이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퍼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애드센스에. 알죠? 우리한테만 부여하는 퍼코드. 그러니까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 퍼코드로 운영하는 블로거들을 다 알아낼 수도 있고 뭐 서버 IP로도 알아낼 수 있고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수강생분들한테는 서버 하나당 워드프레스 3개를 추천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제 어떻게 운영하냐면 서버 1개, 워드프레스 1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이트 털리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저처럼 이제 돈이 많지가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로 지금 한 달에 1,600만 원, 1,800만 원 계속 이렇게 벌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가 가능한데 내가 블로그로 월 한 30만 원 벌어. 근데 서버 한 개당 로알럼처럼 이렇게 운영하잖아요. 그럼 서버 비용 월 100만 원 나가. 어떻게 내냐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타협하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돈 많이 버시면 서버 하나당 이렇게 늘려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결론은 딱 하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 네이버 카페 상에서 외부 입으로 돈 버는 애들 많진 않지만 있죠. 얘는 완전 꼴통이잖아요. 완전 이걸로 돈 많이 번단 말이야. 떼돈을 버는데 이걸로 내가 돈을 벌어. 근데 이거는 쉽사리 못 따라한다고. 왜? 네이버 카페 상위노출 로직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네이버 카페 외부입 심화편 이런 거 다 넣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꿀통인 거고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게 돈 되는 키워드인 거 알아도 못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 내가 하는 일을 진입장벽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월 21일 날에 특강을 합니다. 수요일 저녁 7시 반. 이때 제가 운영했던 블로그를 하나 더 공개하려고 해요. 제가 지난 특강 때도 운영했던 블로그를 공개를 하긴 했었는데 이번 특강에는 진짜 아예 공개 안 했던 거. 그러니까 제가 A 블로그, B 블로그, C 블로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A 블로그는 한 4번째 공개했어요. 4번. 3번인가 4번 공개했고 이번에는 B 블로그를 공개해 볼까 해요. 얘는 한 번도 공개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이번에 한번 공개할까 싶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유튜브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놨으니까 특강 신청하는 거 무료거든요. 무료로 신청하시고 뭐 결제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 무료 특강 얘기하면서 이제 강의 결제 세일즈 나갈 텐데 결제 안 해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 궁금한 거 제가 운영했던 블로그만 찍먹하고 나와도 됩니다.
그건 제가 그냥 공짜로 공개를 할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정보만 쏙쏙 빼먹어도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